자, 얘들아, 효과 문제집에 이제 4-2 부분 펼쳐보시면 돼요. 4-2. 안 들리는 친구는 말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을 쓰셔도 돼요. 자, 그럼 4-2에 미리 갚은 현금부터 먼저 볼게.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거 배울 거냐면 엄청 어렵진 않아. 그냥 이 텔레비전 뉴스, 얘가 이게 어떤 거냐면 매체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매체에서 쓰인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할 거거든? 자, 그럼 미리 갚은 현금 없는 사회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에 넣어서 지갑처럼, 자, 여기 밑줄 쳐. 스마트폰에 넣어서 지갑처럼 쓰는 모바일 페이에다 밑줄. 자, 그러면 얘들아, 모바일 페이라는 개념은 되게 낯설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자, 여기다가 써. 쉽게 설명. 어떻게? 지갑처럼 쓴다. 모바일에 넣어서 라고 쉽게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준 거잖아. 이미 쓰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던져.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선생님 물어볼게. 질문을 던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당연히 독자의 관심도 호응하죠. 선생님이 질문을 할게요 하는 순간 너네도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잖아. 자, 그러면 최근에 모바일 페이의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보편화되면 빠르면 15년 안에, 자, 여기 밑줄 쳐. 우리 일상에서 현금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에다 밑줄. 이게 바로 미래인 거야. 예측되는. 여기다 쓰세요. 예측되는 또는 예상되는 미래. 그거를 우리가 전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겠죠? 그거를 우리가 전망이라는 단어. 자, 그러면 오늘 뉴스에서는 모바일페이가 현금을 대체한 미래. 아, 그럼 모바일페이가 현금을 대체한 미래를 그려봤습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미래를 한번 가정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잠깐 오른쪽 보시면요. 그림 보이시죠? 요 그림. 자, 뉴스에 대해서 그냥 아나운서가 줄줄줄줄 이거에 대해서 읽기만 한 것보다도 그 아나운서 뒤편에 보면 그림 보이시죠? 사진. 자, 요 사진 동그라미. 모바일 페이를 이용하는 딱 사진을 보여줘. 거기에다가 뭐도 사용해? 자막도 사용해. 그럼 어때? 화제도 확실히 보여주고, 아, 현금 없는 사회라는 것도 보여주고, 이거는 모바일 페이잖아. 아, 모바일 페이를 사용하는 딱 사진을 보여주면서 화제도 한번 보여주고.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조금 속도 내서 내려볼게요. 조금 끊겨? 미안합니다. 아직 줌이 완전히 그렇게 막 능수능란하진 않나 봐. 조금 끊긴다면 쌤이 조금 더 천천히 할게. 알겠죠? 자, 그러면 기자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 여기. 현금이 사라진 2030년. 아, 얘들아, 네모 박스. 아, 미래 상황으로 뭐야? 가정한 거죠? 20대 어느 직장인이 어느 일요일 외출길, 지갑은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됩니다. 에다 밑줄. 왜? 왜? 뭐 때문에? 거기다 써. 모바일 페이. 편의점에서 요깃거리를 산 뒤 스마트폰으로 결제할래? 버스 요금 결제도 스마트폰으로 누르면 끝. 점심값도 커피값도 스마트폰을 한 번 누르면 끝. 쇼핑 역시 대면 결제 완료. 지하철 보관함도. 줄을 서는 축의금 내는 것도 다 옛날이래. QR 코드를 찍으면 된대. 기부도 누르면 끝. 자, 그러면 지금 다 어떤 거 얘기하고 있어? 쭉 다. 자, 자, 지금 뭐뭐 하면 결제 완료. 뭐뭐 하면 끝. 뭐뭐 하면 끝. 뭐뭐 하면 결제 완료. 뭐뭐 하면 끝. 계속 뭐 하고 있어? 같은 어미 또는 종결어미로 반복하고 있고 이 결제 상황을 뭐 하고 있어? 열거. 나열쭉 하는 걸 우리가 열거라고. 대기실에 있어요? 땡큐, 잠깐만. 대기실에 없는데 다시 들어오라고 했어요. 다시 들어오라고 보내주세요. 다시 들어오라고. 이어서 할게요. 여기까지. 네, 이어서 할게요. 하다가 선생님이 대기실 자꾸 볼 테니까 선생님이 보고 수락해 줄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왼쪽 봐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뭐야? 아, 이렇게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도 어때? 돈이 이렇게 축의금에 대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보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잠깐만. 지금 들어온 친구는 앞부분 못 들었을 텐데 앞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 알겠죠? 조금 늦었어가지고 상관없어. 예, 조금만 나갔었거든? 이거 한 페이지 나갔으니까. 알겠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볼게. 길거리 떡볶이를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 정기요금 납부도 모바일페이로 한 번에 대학생 동생 용돈도 동생 이름과 금액을 적으면 바로 송금 끝. 자, 이게 모바일페이만으로 보내는 이 미래의 하루를 보여주는 거였어. 자, 그러면 모바일페이의 모습들을 지금 다 하나씩 하나씩 사진으로 쭉 뭐 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자, 근데 이 사진을 한 화면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여러 모습을 하나의 모습으로 담았어. 그쵸? 그랬을 때 어때? 내용이 훨씬 더 강조하죠. 이런 모든 상황에서 다 뭘로만 끝난다? 모바일페이 하나면 끝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미래 사회를 가정했지만 앞서 나온 장면은 이미, 자, 밑줄, 자, 앞서 나온 장면은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일단 밑줄. 자, 해외의 경우 스웨덴 물가 표시 현금 없는 가게가 늘고 있고 중국에다 물가 표시. 자, 그럼 여기에서는 뭐 하고 있어? 아이고, 해외 사례를 또 제시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한국의 모바일페이 시장은 이제 막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3분기 모바일페이 하루 이용액은 294억 원으로 자 지금 이렇게 수치를 제시하죠. 근데 그 수치를 이렇게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 표 볼까? 표를 이용했죠. 이렇게 도표를 이용했을 때 어때? 훨씬 더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죠? 그리고 어때?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게 강조가 되기도 하네요. 그쵸? 그래서 반년 만에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인터뷰가 있네. 자, 그럼 얘들아 잠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크게 다시 한번 볼게요. 앞으로 돌아가서 파란색으로 볼게. 자, 미리 가본 현금 없는 사회라고 큰 제목이 있고 진행자가 먼저 소재를 소개하는 거야.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건지를 먼저 소개를 했어. 그 다음에 기자가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보면 인터뷰로 넘어갈게. 자, 저는 하루에 한두 번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갑을 꺼낼 필요 없이 비밀번호만 스마트폰 앱에 입력하면 되니까 편리해요. 자, 라고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자막도 달아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실제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하니까 어때? 현장감, 사실감이 확 드러나죠? 더 와닿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기자가 현재 10여 개의 모바일페이 업체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대. 자, 그럼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이죠. 자, 반면 현금은 갈수록 비중이 줄고 있대. 그러면 지금 모바일페이와 현금이 서로 대조되고 있네요. 2015년 전체 지급한 결제액 중 현금 비중은 36%, 봐봐.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밑돌았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이렇게 글로 보는 것보다 어때? 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자. 표를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파란색은 신용카드야. 신용카드 비중이 크다. 근데 그래도 현금. 이건 현금. 신용카드랑 어때? 현금이랑 비슷비슷하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뭐야? 점점점 신용카드 비중이 훨씬 더 커지고 현금은 점점점 비중이 줄어든다는 걸. 왜?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기 시작한다는 거야. 여기서도 보이죠? 수치 차이가 조금씩 보이죠? 자, 그럼 국민의 절반 이상 모바일페이를 쓰는 스웨덴은 자, 여기 밑줄 현금 없는 사회를 목표 시한을 2030년으로 정해놨대. 그래서 이 스웨덴은 화폐 발행량까지 줄이는 거야. 왜? 이거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그럼 더 이상 현금을 안 쓰게 하기 위해서. 계속 사진을 보여주고 있죠. 자막도 이용하고. 한국은행은 다음 달부터 동전 없는 사회를 위해서 동전 없는 사회를 시행한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거스름돈을 받는 대신 밑줄자 선불카드에 충전하는 제도에다 밑줄. 이게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뭔가 제도겠죠. 정책이겠죠.
자, 그다음 현금이 사라지면 금전거래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여기 물결 표시 현금이 사라지면 금전거래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불법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이 줄어들 거라는 줄. 그게 바로 효과죠.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를 기다리는 이유야. 자, 그러면 반면 가상화폐나 금은 그럼 반면이라고 역삼각형 쳐보세요. 여기서는 뭔가 여기서 장점을 얘기했으면 반면 다음에는 단점을 얘기하겠네요. 가상화폐나 금은 물물 교환 등 다른 은밀한 거래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뭐도 생긴다?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또 인터뷰가 나오네? 자, 근데 보니까, 교수야. 교수. 그러면 여기서 전문가 아닐까? 정보보호대학원의 교수잖아. 전문가의 인터뷰를 그대로 갖고 왔네? 어때? 신뢰도가 확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신뢰도가. 자, 그러면 부정일지 방지 시대 AI, 사이버 보안으로 위험을 최소화하고 편리상 증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부정일지 방지 시스템. 그러니까 위험을 최소화하고 편리성을 증대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그러니까 여기 보안 문제 해결 제도 필요성. 자, 근데 보안 문제 해결이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요라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가 얘기해. 그럼 전문가가 얘기하는 순간 어때? 진짜 필요하겠다. 이거 좀 필요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신뢰성을 요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신용카드에 더해 모바일페이의 빠른 확산. 그러니까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페이까지 쓰는 거야. 자, 그러면 현금 없는 사회는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동전이나 지폐는 박물관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대. 자, 그러면 이렇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때? 이렇게 사진 자료를 이용하는 거. 사진 또는 동영상. 알겠죠? 뉴스니까. 뉴스니까 리포터가 직접 이렇게 그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다만 현금 없는 사회가 현실화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 과제에다 세모. 그러니까 아직 현금이 더 익숙한 노년층 이런 부분이 바로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는 건 뭔가 어디 부분에 취약하다, 약하다라는 거.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모바일페이로 큰 돈을 결제하거나 송금해도 문제가 없도록 확실한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는 게 과제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텔레비전 뉴스의 주요 내용들을 다룰 거야. 자, 일단 미리 가본 황금 없는 사회라고 이제 보도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그다음에 도입 부분. 진행하는 사람이 먼저 뭐 하는 거야? 모바일페이가 지금 그러고 있어서 현금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줘. 그리고 기자가 조금 더 보도를 해주면서 자세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금 없는 사회의 하루를 미래 상황으로 가정을 해서 보여주고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들도 소개하고 장점과 문제점 같은 것들을 소개하죠. 그리고 기자가 어떻게 앞으로의 전망과 앞으로 해결할 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걸 얘기를 했을까? 의도가 중요하겠죠.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장 크겠죠, 뉴스는.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를 하고요. 이거에 통해서 이해도 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와, 모바일페이 너무 좋다.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나는 아니야. 어떻게 균형 있는 관점? 왜? 장점 플러스 단점까지 다 소개한 거잖아. 알겠죠? 자, 그럼 밑으로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매체의 특성까지 보도록 할게. 자, 이 뉴스에 드린 자료의 표현 방법 이거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현장 화면에 대해서 이렇게 쫙 보여줬어. 실제로 결제하는 모습을 한 번에 보여줬어. 그러면 한눈에 볼 수 있겠죠. 한 화면에 이걸 하나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 개를 다 쪼개가지고 한 화면에 담았어. 자, 그러면 이 다양한 상황에서 모바일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게 강조가 되죠. 이렇게나 많은 상황에서 다 쓸 수 있어? 한눈에 보여주잖아. 자, 그 다음에 그림 보도록 할게. 가게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이미지 눈으로 보여주네. 단순한 이미지 내용을 표현으로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도표라고 했을 때 어떻게 연도별 T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금 지급이 줄고 있다. 이런 비교하여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각 비교하여 점점 현금이 줄어들고 있네. 상대적으로 신용카드는 늘고 있고. 그렇죠? 자, 인터뷰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까지가 또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이거 결제 완료. 끝. 결제 완료. 끝. 이런 식으로 어때? 계속 반복하죠. 반복하면 어때? 아, 모바일 표현 사용하는 거 굉장히 간편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바로 끝. 완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자막을 통해서도 좀 더 시각적으로 제시가 되었다. 이것도 이 뉴스 매체의 표현 방법의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보자. 자, 이거는 인터뷰를 사용한 거죠. 자, 선생님이 인터뷰 사용하면 어떤 방법이, 어떤 게 좋다고 했었지? 아, 근데 이거는 보니까 우리 인터뷰 같은 경우는 좀 더 현장감, 사실감이 느껴진다고 얘기를 했었고, 자, 근데 문제는 이 나로 바꿨을 때, 뭐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겠다. 가를 나로 바꿔보겠대. 근데 나에서는 이거는 설문조사네, 까닥 이러면서 여기다가 설문조사라고 쓰세요. 인터뷰를 설문조사로 바꿔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바꿨을 때 한번 볼게요. 결제가 편리해서라고 한 번에 보여주네.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인지. 근데 그 설문조사를 이렇게 도표로 다시 표현한 거잖아. 이 도표로. 그럼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한눈에 볼 수 있죠. 아, 어떤 걸 체크했지? 아, 결제가 편리하구나. 그 다음에 결제 처리 속도가 빨라서구나. 알겠죠? 자, 그러면 나의 표현의 방법에 어떤 상황이 더 적절한지. 얘는 현장감 있고, 얘는 좀 더 객관적으로 표현할 각각의 장점이 있어. 알겠죠? 장점에 따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은 요 내용이었고요. 요것도 시험범위 들어가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여기도 쭉 하도록 할게. 평가 문제집 쪽에 뒤쪽으로 가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어려우면 그냥 요것만 보셔도 돼. 알겠죠? 그냥 영상만 보셔도 돼요. 자전거 타고 가면 차, 끌고 가면 보행자. 자, 보니까, 뭐뭐 하고 가면 뭐뭐 차, 뭐뭐 하면 뭐뭐 차. 자, 어때? 비슷한 구절로 문장을 짝 지었네? 그러면 어때? 내용이 한눈에 더 들어오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면 차인데 지금 끌고 가고 있죠? 끌고 가면 뭐라고 했어? 보행자라고 했었잖아. 아, 자전거를 끌고 가면 이건 보행자다. 한눈에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 자,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에 대해서 속도를 내며 달려온 자전거가 쏠살같이 보행자 옆을 스치듯 지나가 화들짝 놀라는 때가 있다. 라고 이제 좀 더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만약 보행자가 뒤에서 달려오는 자전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움직였다면 이라고 가정하면서 어때? 충돌 사고의 위험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처럼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는 이들은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야. 자, 그러면 게다가 신호를 놓치지 않게 전속력으로 횡단보도를 향해 질주하는 자전거도 적지 않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 거의 동시에 자전거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나타나면 이미 출발하기 시작한 자동차와 충돌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위험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여기서 보자. 이래서 실제 모습을 통해 이 실제 모습 사진을 이렇게 횡단보도잖아. 이게 횡단보도인데 이렇게 사고 가는 모습들. 그리고 실제 사고의 모습들. 알겠죠? 자, 그러면 추산되는 자전거 인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계절이 왔대. 자, 최근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는 따랑이는 보급이 늘고 이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자전거가 거리를 질주하고 있대. 자, 그럼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거든. 그러나 문제점,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와 관련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여기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 우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서는 안 된다가 일단 우리한테 알려주는 법규. 자,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자, 이게 바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리의 규칙이죠. 자전거에서 사람이 탔을 때는 차가 되고 사람이 끌고 갔을 때는 보행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왜 끌고 가야 되는지 이유도 설명하고 있네. 자, 따라서 사람들이 건너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널 때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 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인명피해가 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자전거는 전용 횡단보도 표시된 곳에서만 타고 지나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또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이용해서 좀 더 간결한 문구, 이미지야. 자전거 타면 차,
끌면 보행자라고 훨씬 더 어때?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효과. 자, 그리고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래.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래. 몰랐었던 거죠. 왜? 아까 말했잖아. 자전거를 끌면 보여주는데 타면 차이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전용 도로나 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거 전용 도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됐나요? 그리고 반대로 자전거는 도로에서 끌고 가서는 안 된대. 왜? 끌면 보행자가 돼버리잖아. 차라고 있었잖아. 자전거는 타면. 자, 그럼 내년 3월부터 전기 자전거 운행도 합법화가 된대. 신체를 직접 이용해 속도감을 즐기는 자전거는 단순한 친환경적 교통수단이 아닌 여가 활동이자 건강에도 좋은 매력적인 기구였대. 자, 근데 이 지난 3월엔 전기 자전거 운행 관련 법안도 통과됐대. 법안이 시행된 내년 3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기 자전거를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돼 자전거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대. 이에 따라 그만큼 안전의식이 좀 더 강화돼야 된대. 자, 자전거 안장에 오르면 곳곳에, 그러니까 자전거 안장에 오른다는 얘기는 실은 자전거를 타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릴 거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4월에서 3월보다는 32%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데 수치를 제시한 게 어디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분석 시스템이래. 좀 더 어때? 신뢰성 있는 그런 기관의 발표를 인용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교통법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하며 필수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보행자를 우선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또 어때? 사진을 이용하네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이것 또한 똑같은 뉴스인데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겠죠? 매체의 활용, 교역법입니다. 나머지 여기까지는 일단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다 끝.